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외교 일화 등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반박에 나섰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고 마크 네퍼 국무부 부차관보는 당시 미국과 한국은 치열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던 때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23일 미국의 민간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서울 지부가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미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동맹인 한국과 치열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한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If I understand sort of the period of time that he discusses, I mean, one of the features of that period of time was just the intense level of dialogue that we were having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또 볼튼 전 보좌관이 국무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자신의 관점에서 국무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와 언제나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협력하고 있었고 미국과 한국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동맹을 관리한다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긴장을 다루는데도 목표가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한국인들과 치열하고 매우 생산적이며 깊은 대화를 했고 지금도 계속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m very proud of, particularly during those times, the intense and very productive and deep conversations and contacts we had with the Koreans, and which still go on today. And it's both ways. I mean, it goes both ways. And this is, again, gets back to the sort of sacred trust we enjoy with each other, and it gets back to just the fact that we're allies and we're friends.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재선에 근거했다는 볼튼 전 보좌관의 주장은 자신이 본 것과는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라디오 방송 휴 휴이트 쇼와의 인터뷰에서 23일 출간된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바에 대해 서술 내용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반영하지 않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볼튼 전 보좌관은 정보를 많이 유출한 사람이었다며 심지어 정보가 도달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갈 실질적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돼 볼튼 전 보좌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대통령이 아직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볼튼 전 보좌관이 책을 내기로 결정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일이 관행이 된다면 미국 국가안보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18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던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23일 이후의 관점에서 본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성과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유럽연합은 10여 년 전부터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과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유럽연합이 작성을 주도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자유와 사회 경제적 권리를 신속히 개선할 것과 유엔 인권 제도에 참여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가 시행하는 책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각국의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 협력 노력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주도해온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했던 한국이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한국은 한때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주도했던 유엔 회원국 연합 가운데 핵심 일원이었지만 이제 그런 입지를 포기한 것 같다며 한국이 최근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을 비판했습니다.
Seoul now is all about appeasing the Kim regime. This is not about the people of North Korea. This is about the Kim regime. Inter-Korean unification is not unification between the family of Kim Jong-un and President Moon Jae-in. This is unification between the people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forgotten that. 오바마 행정부에서 7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한국이 또다시 북한 인권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22일 북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는데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수전 슐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지구상에 한국보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더 큰 도의적 책임이 있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은 북한 인권 개선을 옹호하는 데 있어 선두에 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안위보다 김정은의 안위를 보장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부끄러운 유화책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책임을 물으려는 국제사회의 진지한 노력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 당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결과는 전례 없는 수위로 한국 대통령을 모욕하는 북한의 경멸과 적대감뿐이라며 한국 정부는 대북 접근법을 새로 짜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갖추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대적 행동 차원에서 인민군 총참모부가 제시했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24일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밝혔습니다. 이들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 중앙군사위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를 평가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 관련 사진이나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1일부터 휴전선 일대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30여 개를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북한 측 보도를 면밀히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남북한이 모두 4.27 판문점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북한 당국은 군사행동 계획 보류가 아닌 철회를 해야 한다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원산 갈마 비행장에 이례적으로 많은 전투기가 집결한 모습이 위성을 통해 확인됐고 비행 훈련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전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롤스는 23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21일 원산 갈마 비행장에 미그 21기 7대만 있었다가 22일엔 남서쪽 주기장에 미그 21, 17, 15기 등 총 26대, 이어 터널형 경납고 연결 도로에도 미그 21과 미그 15기 12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8롤스는 이런 모습들을 근거로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비행 훈련을 실시한 전투기들이 터널형 경납고로 복귀를 준비하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전투기가 포착됐다면서 이 정도 수의 전투기가 모인 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던 지난해 11월 전투 비행술 경기대회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북한의 최근 도발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으로 지명된 브라운 사령관은 23일 전화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의 임무는 최고의 군사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도발 움직임에 따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전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전략자산 전개 여부는
영내 상황 변화와 평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1년의 북한 행위로 약간의 상황 변화가 생겼으며 계속 주시하면서 단순한 군사적 차원이 아닌 범정부적 접근법에 기초해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또 미한 공군연합훈련 재개 여부에 대해선 주한미군 사령관의 소관이라면서도 영내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 소통을 통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기존과 다른 방식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